오늘 첫 강의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할 거냐면 저희가 항공위험물에 대한 일반 개요라고 하는 것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항공위험물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만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위험물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관련된 규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위험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DG라고 해가지고요. Dangerous Goods Regulation 이라고 하는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험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저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기라고 하는 운송수단에 탑재해서 물리적인 공간에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저드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이 규정,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공으로 위험물을 운송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정이 아까 DGR이라고 해서 위험물 취급 규정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DGR 규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의 원칙으로 내용들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DGR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았던 원칙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운송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DGR이라고 하는 규정집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간 부분이 뭐냐면 바로 safety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성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봐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고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화물을 운송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여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여된 자들이 위험물을 어떻게 저희가 취급 운송 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당연히 화물에 대한 취급 운송을 해 주셔야지만 당연히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여된 자들이 이런 관련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화물에 대한 취급 운송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여된 자들을 제대로 당연히 훈련을 시켜야지만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저희가 다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험물 운송과 관여된 자들에 있어서 저희가 훈련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훈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저희가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리포트 보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화물을 운송을 하다 보면은 그 본의 아니게 저희가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고들이 또는 준사고들이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연히 여러 가지의 보안 대책들이 계속 업데이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보고에 근거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 그다음에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 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런 보안 대책에 근거해서 규정에 또 삽입이 되어지면 당연히 향후 진행되는 동일한 또 유사한 화물들이 저희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원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CFT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송 과정 중에 누출이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이 되어졌을 경우에 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유해 위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또는 자산 또 환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 위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운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운송하고자 하는 물질이나 제품이 어떤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모색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지는 그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분류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을 제공하는 화주라고 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화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잘 아는 그런 화물에 대한 유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DGR이라고 하는 분류 기준에 부합해서 정의에 부합해서 위험물이라고 선언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물로 운송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그 화물에 대한 유해 위험성이라고 하는 분류가 가장 첫 단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안전하게 운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공된 화물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분류된 아이가 위험물 취급 규정에 근거해서 위험물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물로 저희가 DGR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해서 운송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운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물과 관련된 번호와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위험물이야 선언되어져 있으면 이 아이를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번호와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정되어져 있는 이름과 번호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마킹 라벨하고 어떻게 서류를 해서 저희가 운송을 할 거냐,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운송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식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제공된 화물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 유해 위험성이 위험물 취급 규정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위험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물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와 이름이 지정이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설정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식별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위험물을 운송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분류와 식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운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포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포장물에 대한 단위로서 저희가 운송이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화물에 대한 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미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포장해서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안전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포장에
저희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적절성이 어마무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포장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포장의 적절성을 요한다라고 하면 이 적절성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을 또 수립해 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 DGR이라고 하는 책 안에는 각각의 위험물별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장과 관련된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침서가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위험물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각 위험물별로 포장 지침서라고 하는 패킹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요. 그 패킹 인스트럭션 안에는 어떻게 포장을 해야 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떠한 포장 용기를 써야 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적절성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적절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각 위험물별로 패킹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포장 지침에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장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 완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 기준이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고요. 그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안전하게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의 적절성도 중요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포장물 단위로 운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포장물 안에 담길 수 있는 최대 허용치의 양이라는 게 또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안전하게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의 적절성, 완결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적용해야 되는 PI라고 하는 패킹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패킹 인스트럭션 안에는 어떻게 포장해 라고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떠한 포장체, 포장 용기를 사용해서 포장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얼마 양을 담아서 운송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맥시멈 넷 퀀터티라고 하는 이 포장물 단위당의 기준이 또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을 준수하셔야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이 규정은 당연히 엄격하게 저희가 위험물 운송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이제 하나의 패키지 단위가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의 포장물 단위가 되어진 건데, 그럼 이 아이를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려면 수많은 운송과 관련된 자들의 터치가 이루어지게 될 건데, 당연히 포장물 겉면상에 이 안에는 위험물이 들어가 있어요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화물에 대한 처리 취급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포장한 후에 포장물 겉면상에 어떤 위험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 들어가 있어요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당연히 마킹과 레이블링이 표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부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마킹과 레이블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있어서 각 주체들 간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 안전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서류 작성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화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서류라고 하는 아이가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무역계약에 근거해서 종속계약으로 운송계약이라는 게 수립이 되어지고 그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로서 발행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에어웨이빌, 항공운송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 바로 에어웨이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저희 화물운송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행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에어웨이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험물이 나갈 때 어떤 내용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기술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냐면 위험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주된 내용들, 즉 위험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이 당연히 또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위험물,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어떻게 포장을 했는지, 얼마 양을 담았는지 등등에 대한 위험물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들어가 있는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라고 하는 게 위험물 운송 시 반드시 또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라고 하는 DGD라고 하는 서류도 반드시 작성해서 운송인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부분과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관여된 내용의 규정을 또 준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위험물을 운송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DGR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을 운송 의뢰하고자 하는 화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화물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식별하시고 그 다음에 포장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킹과 라벨, 서류 까지 작성을 해주셔서 운송인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운송인은 당연히 해당되는 화물을 접수한다라고 했을 때 DGR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해서 제공된 화물이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족해야 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진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관여된 자, 운송에 관여된 자들은 당연히 어떤 게 위험물이고 그런 위험물이 또 제시되어졌을 때 저희가 이런 준수해야 되는 규정들의 제반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당연히 그러한 습득된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된 원칙으로 일반 원칙에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사고와 준사고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보고 시스템이 당연히 준수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위험물 취급 규정의 일반 원칙, General Philosophy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따라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규정화시켜서 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황한 내용들을 아까 세 가지의 타이틀로 해가지고 저희가 safety, 그 다음 트레이닝, 그 다음에 리포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연결 포인트들을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